세종은 잡아놓은 물고기인 모양새처럼 55.6%로 전국 4위의 득표를 얻었는데 부산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많이 밀렸다는 거죠. 해양수산부라는 아주 유효한 수단을 빠르게 집행함으로써 지금 이 시국에서 패스트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의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현안을 풀어보는 뉴스앤톡 지배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해수부 이전입니다. 기자들과 함께 관련 이슈를 들여다볼 건데요. 먼저 패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충청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자, 늘 진지한 불펜 중들고 이희택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침없이 막 던지는 기자, 하지만 정확하게 던지는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희택 기자.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해수부 이전 문제로 충청권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가지고 또다시 해수부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게 조금 슬프고요. 다른 의제들도 다룰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안타깝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지지도는 아시다시피 60%를 넘어서서 70%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유독 충청권에서만 내리막길을 약간 걷고 있는 그런 좀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다. 아니, 저는 이제 해수부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국갤럽도 조사한 건데 1등이 추진력, 속도감, 이행력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좀 뼈아픈 거죠. 해수부 이전이 추진력 있고 속도감 있게 있고 확실히 진행이 된다. 거기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게 1등이거든요.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 후보 시절 공약했잖아요. 예. 근데 당선되자마자 마치 예고 공약처럼 챙기고 있거든요. 논란의 핵심, 시작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오히려 그 영남권 지지세를 바탕으로 당선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검토하겠다라고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2013년에 철회를 했거든요. 네. 부산 지역에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당시에 그 국회의원 의석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그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서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물론 그 지금 거의 그 190석에 가까운 민주당 의석수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박근혜도 못한 일을 이재명은 할 수 있다라고는 신호음을 주고 있고 부산에서 이재명을 찍었어야 된다는 후회하는 이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세종은 잡아놓은 물고기인 모양새처럼 55.6%로 전국 4위의 그 득표율을 얻었는데 부산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많이 밀렸다는 거죠. 40%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 구도 속에서 일단 가장 그 세종시는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은 강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라는 어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을 빠르게 집행함으로써 나는 추진력이 있고 이승훈 부장 얘기한 것처럼 나는 실행력이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대표적 케이스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려도 알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관측이에요. 추측인데 정치적 셈법이 짙게 깔려 있다. 그래서 대선 전부터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게 한 또 이제 공약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고 당선 직후에는 이후에는 올해 12월까지 이전하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이게 속도감 있게 첫 국무회의 때 추진을 지시했고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수건 사업을 공약으로 앞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깜짝 선물로 이 해수부 이전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원의 성과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셈법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거. 그건 관측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해수부가 부산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겉에 드러난 것일 뿐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셈법이다. 근데 이게 대통령 자체도 그걸 알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부산 부의경에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원로 인사들이죠. 인사들 1, 2기 지도부 인사들하고 저녁 식사 중에 야 부산 선거 내년에 박 터지겠다 이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비밀 얘기지만 이게 언론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래서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들은 야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부산에 관심이 있구나를 알리기 위한 어떤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 무지하게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추진한다. 그렇죠. 난 되게 궁금해요. 이게 해수부 이전을 하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서 해수부 이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의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지난 집권까지 나왔어요. 예, 이게 봉서로 파란색, 빨간색이 거의 정확하게 갈렸던 것에서 파란색이 더 들어가야 우리가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고 코스피 5천 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부산이라든가 이쪽 민심, 울산이라든가 약한 고리를 민주당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큰 어떤 성취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장기 집권 플랜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이 아니면 해수부의 헤드쿼터가 정부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이 몰려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내려오고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되는 이 흐름에서 전혀 역행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산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 그런 선택인 거죠. 역사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2000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렇죠. 해수부는 서울에 있었죠. 그때 발언이 뭐였냐면 부산으로 그때부터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적절치 않다. 장관이 계속 서울을 올라가면서 또 그리고 국과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이 너무 크다. 반대하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5년에 행정수도 이전 고시를 하면서 해수부는 세종으로 그나마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20년 전에도 그런 선택을 해왔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전혀 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은 대체제예요. 산이 못 내려갔잖아요.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대체안으로 해수부. 그러니까 결국 해수부는 봉이 돼버린 거예요. 매일마다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봉이 돼버리고 또 충청권은 또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돼버리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좀 웃지부터 총각? 또 재밌는 거죠. 영웅도 없고. 지금 이택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전에 해수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 행정수도, 행정도시를 건설할 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종으로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해수부가 부산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해수부 직원들이 배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 이게 정말 여기서 그러면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올 12월까지 대통령의 약속대로 해수부가 부산에 간다 안 간다 이택 기자? 올해는 못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선거 전에 간다 못 간다. 선거 전에 못 간다. 선거 전에 저 간다. 간다. 오케이.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챙길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살짝 뭐 얘기는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 한 줄로 말씀하세요. 짧게 이거 너무 길어. 뭐 정치적인 얘기잖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 선거에 그런 건데 지금 여론이 만만치가 않고요. 여론이 만만치 않고 해수부 직원들 내일부터 그 해양수산부 노조 위원장이 단식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뭐 죽음을 걸고 사수생이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저는 피해 지역에서 이미 임대청사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피해 지역에서 가만히 우리는 반대하지만 그쪽에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또 돌아섰나요? 어디 피해 지역이요? 예. 어떤 게 돌아섰나요? 아니 뭐 산업은행 대신에 해수부는 안 된다 해서 그 부산시에서 촉구 결의안도 도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의안까지? 산업은행 이전이 같이 돼야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다라고 이제 계속 조건을 놨죠. 근데 이제 중간은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산 지역 언론 자체도 이게 선거로 활용되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결정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용하자. 아닌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잠깐 네. 나왔었는데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충청권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행정수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충청권은 거의 받으면서 더 어려운 지역에 해수관 곳을 옮기자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도가 욕심장이가 되는 꼴이거든요. 이걸 반대하면 난 이게 대통령의 현재 인식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 가졌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뭔가 이제 그래서 공론 과정이 자꾸 필요하다는 건데 그 대통령 발언에서 세종에 있는 게 100의 혜택이 있다면 부산으로 가면 1000의 혜택, 무려 100배의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들을 예. 그럼 도대체 어떤 지표에서 어떤 근거에서 100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참모진이라든가 또는 뭐 해수부에서 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전에 왔을 때 타운홀 미팅 때 국민적으로 어떤 의제에 관련해서 토론을 통해서 국가적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내신 마당인데 네. 왜 해수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가진 것은 진짜 다 가진 것은 어디입니까? 국토 면적의 이제 11%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인구가 50% 이상 초집중돼 있고요. 국가 경제력의 약 50%, 국내 상위 20개 대학 중 15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21대 국회의원의 60%가 수도권에 점유하고 있고요. 지하철 9호선 주변 광역 14개 지하철 노선에다가 GTX 노선까지 무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10대 공약 중 6번째 행정구도 완성을 넣어놓고 뭐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충청권이 다 가졌다고요? 그럼 세종시만 볼게요. 다 가졌다고요? 다 가진 게 아니라 세종시는 역사적 흐름이고 대세예요. 원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세종은 일반 타 지체체하고는 다른 선상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진행해야 되고 해수부, 중앙부처가 있어야 되고 국회의장에 들어와야 되고 대통령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혜택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됐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국회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정책 사업하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 책무에 의해서 건설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혜택을 줬다, 다 가졌다 이 말이 맞나요? 무의적이지 않아요? 사실 뭐 본질적으로 뭐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워딩은 다 가졌다는 표현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전 정부대전청사와 정부 세종청사를 위시로 해서 충청권이 대부분 많이 아니 근데 가져왔다는 그게 거예요. 혜택이 아니 그러니까 다 가진 건 맞죠. 그렇게 가졌다면. 네, 예. 근데 그게 혜택이냐 아니면 뭐냐 수혜냐 이걸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좀 어떻게 보면 충청권을 다독이는 말이라도 한마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여기 정치가 필요한 거죠. 예, 진정성 있는 좀 양해 같은 게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면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답정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대통령의 어법이 토론회나 이런 것도 어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극항공 개척이라는 그 명분을 들고 나와서 뭐 말씀을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던 거죠. 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특별한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부산 경제 신경 쓰고 있고 부산이 죽고 있다. 그 북극항으로 개척해야 된다. 부산을 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부산으로 거점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해수부가 이전해야 거점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을 지금 상대해야 돼. 거기서 선전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수부만 뚝 떼어놓고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같이 해야 될 행안부, 뭐 기재부, 뭐 이런 여기랑 협력이 어떻게 해? 지금 여기 세종에서 있을 때 업무 협조를 할 때 야 잠깐만 나와. 그래서 커피도 마시면서 그쪽 공무원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화로 항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약한 골이 해수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2017년에 부동산 대책 서울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세종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해수부 내부 여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옮겨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 여론이 갈수록 또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단시 투자까지 가고.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해수부가 무슨 봉인지 해수부만 갔다가 왔다가 간다 안 간다 10년을 정착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많이 컸고 혼자 가신단 말이에요.
문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단식까지 불사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노조만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가능성은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과천에서 관기구가 이전할 때 과천의 여성시장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었거든요. 삭발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단식을 무기한 단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5일 단식, 6일 단식인가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끌어내는 것인데 저는 아까 이제 해수부가 못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치적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타협안은 바로 해양수산부의 외청이라든가 또는 북극항로가 사실 해양수산부의 3국 3단 1실에 한 개 과의 업무에 지금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해하는 게 그 부분만 뚝 떼서 집중적인 어떤 연구 기능이라든가 그 외청의 어떤 것들을 시설하면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접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스타일을 봤을 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옆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있나요? 아니면 충청권 지역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최민호 시장이 1인 시위도 하고 대통령실에는 부시장을 보내서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최 시장의 입장은 일단 무조건 안 되잖아요. 현재 지금 강경책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해양수산부 600여 명 그 기관이 부산 유전하는 거, 뭐 한 개 기관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 충청권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구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도 좀 안타깝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왜 양보하지 못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의 줄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해양수산부가 가게 됨으로써 또는 뭐 기후위기부라든가 이런 전라도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농림부는 어디로 가야 된다.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여러분들이 올라오고 있으면 다 찢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수도의 근본적인 틀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너무나 동의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받을까 봐 너무나 동의하는 말씀인데 이게 또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농림부가 또 강원도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부처가 쪼개지는 그 시나리오로. 근데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도 크게 수도가 광주가 문화수도가 된다, 부산이 해양수도가 된다, 태종은 행정수도다 이런 식으로 또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행정수도법이나 개헌이나 이걸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차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민호 시장이 지금 플랜 B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민호 시장은 사실 정치력이 뛰어난 분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게다가 또 지금 야당이고 그동안 시정 스타일로 봤을 때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공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승동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번복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럼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 길로 좀 접어든 상태 같다.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정기원회 통화해보고 위원실 측 통과했지만 이건 번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최민호 시장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강경책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인이라는 말이에요. 정치는 뭐야? 시민들한테 이득되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결정난 일이면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라도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는 정치적 빅딜은 안 한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 서한문에도 콧방이 안 껴요. 이거 대통령 읽을까요? 읽으면 좋겠죠.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안으로 제시. 그게 왜냐면 대전과 충남에서 그런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취재해봤죠. 그럼요. 중기청 넘어오면서 방사청하고 기상청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때 뭐 이정우 시장이 어떤 액션이나 취했나요? 다 물밑에서 이루어졌고 뭐 그렇게 해서 가져왔다는 건 뭐 확인된 건 없지만 시민들 대전 시민들 자체도 반발도 확 줄어들었고 그때는 당이 같았습니다. 대통령과 그 단체장이 당이 같았어요. 지금 달라요. 그리고 내년도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출구전략을 열어줄까요?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까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최민호 시장이 이 길밖에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지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선명성 부각. 그렇죠. 근데 저도 최민호 시장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도 열어봐라. 이제 좀 열어봐라. 너무
브리핑 때도 나는 이 길로만 가겠다. 천명하지 말고 다른 길도 분명히 열어놔라. 참모들이 시켜서라도 다른 길을 열어놔라. 근데 너무 한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좀 이게 오해가 있는데 최민수 시장을 제가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시장의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되게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출구 전략 민주당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물밑에서 있죠. 예를 들면은 여성가족부라든가 업무부 이미 민주당에서 법안을 연초에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되는 왜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안 하지 않냐. 그리고 홍성국 전 의원이 갑구였죠. 세종시 갑구였죠. 지난번 임기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국무총리 직속위원회 다 내려보내라. 왜 안 내려보내냐? 이거 당연히 대통령이 바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걸 했단 말이죠. 명분이 있단 말이죠. 민주당 그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니, 거죠. 근데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파급력이 있냐 이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 의원들을 만나고 시장 자체가 소통을 하고 시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 미흡한 부분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말.